오늘은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간 군사기업이란 합법적인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순간에 고용되는 현대판 용병입니다. 업종의 한 종류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는 여러 종류의 민간 군사기업이 존재하죠. 블랙워터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역량을 내는 업체입니다. 블랙워터의 무기와 인력은 개인으로 따졌을 때 미국의 정규군과 맞먹는 수준이죠. 물론 성과나 장비의 경우에는 최상급을 자랑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병력을 다루다 보니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인이 블랙워터 직원들의 난사에 피해를 입는 경우죠. 이를 두고 블랙워터의 사장은 총탄이 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죠. 전쟁 중이니까요. 라는 난감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워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997년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알 클라크와 자본가의 아들 에릭 프린스는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민간 군사기업을 설립합니다. 전역한 네이비실의 대원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을 모았죠. 1998년엔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르플 인수의 훈련시설을 갖추었는데 이때 설비한 훈련장이 어둡고 축축한 물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름을 블랙워터로 지었습니다. 사실 블랙워터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니죠. 90년대 후반 당시에는 민간 군사기업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는 USS 콜 사건이 발생하죠. USS 콜은 2000년 10월 알카에다가 미국의 이지함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목숨을 잃고 39명이 부상을 당했죠. USS 콜 사건으로 구형 어뢰정이 구축함에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당시 무장단체의 신성 알카에다가 미국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 않긴 했지만 미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또다시 엄습할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대비책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화기의 발전부터 무기의 탑재 수량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알카에다는 생각보다 치밀한 상대였습니다. 알카에다는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했고 이때 눈이 돌아간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라크전을 준비하죠. 그리고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와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블랙워터는 정부와 계약한 이후 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죠.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에 투입되길 바라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블랙워터가 이라크에 투입된 것은 2003년부터였습니다. 블랙워터는 이라크에서 구호 활동과 경호 임무를 뛰어나게 수행했죠. 당시 미군은 병력의 소규모화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치안 유지에 필요한 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블랙워터는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죠. 심지어 경호 임무에 있어서는 성공률 100%를 기록했으니 굳이 다른 업체와 연결점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블랙워터는 이라크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미국 대사관 경호 임무도 맡게 되었죠.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고 극비 업체다 보니 자세한 행적을 알긴 힘듭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행적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 뿐이죠. 2006년부터 블랙워터는 새로운 훈련장을 개설하고 중서부 전역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훈련장의 위치가 캘리포니아의 클리블랜드 국립산림과 너무 가까웠던 탓에 주민들부터 환경단체, 심지어 하원의원까지 이들의 훈련에 반대하고 나섰죠. 블랙워터는 폭발물 훈련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민심을 달랬습니다. 실제로 블랙워터는 화기 발사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죠.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실제로 인근 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는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2007년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 블랙워터는 민간인들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사격을 했습니다. 블랙워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경찰까지 다양했죠. 긴박한 전쟁 상황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냥 임무 수행에 있어 방해 요소를 처리하려고 실탄 사격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블랙워터의 사장 에릭 프린스는 청문회에 불려나갔죠. 이때 에릭은 서론에서 나온 답변을 했습니다. 전쟁 중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블랙워터는 성과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헨리 왁스먼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블랙워터가 일으킨 총기 사건만 195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모든 사건에서 블랙워터 직원이 먼저 발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블랙워터는 자신들이 맡은 모든 임무를 과격하게 처리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일이라도 말이죠.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블랙워터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미국은 병력이 부족했으니 말이죠. 병사의 육성과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블랙워터는 베테랑 인력으로 처리했으니 미국은 블랙워터의 활동을 대부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임무 성공률 100%에는 이런 추악한 이면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블랙워터는 한 번의 임무에 직원을 4명 이상 파견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데, 블랙워터는 지역을 처음 탐사하는 이들에게 지도도 지급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2004년에는 파견된 직원 4명이 팔루자 시민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4명의 직원들은 계획대로 지프를 타고 팔루자로 진입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직원과 시민들이었죠. 조직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프를 향해 총을 격발했고, 총격에 부상을 입은 블랙워터 직원들은 이후에 달려든 시민들에게 당했습니다. 블랙워터의 사장 에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팔루자에서 벌였던 학살극과 시체훼손을 정당화하려고 했죠. 당연히 처음에는 죽은 인원들이 블랙워터 직원이라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당화는 실패했죠. 심지어 이때 사망한 블랙워터 직원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투 중 전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블랙워터 측에서 이 사건을 이 정도까지 막무가내로 다뤘던 것은 애초에 작전 자체가 가서 죽는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블랙워터의 희생자들을 둘러싼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자 여론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2001년에 이미 반죽음을 당한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다시 살아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팔루자의 무장단체도 선한 인물들은 아니었죠. 무장단체의 여론은 민간인 참수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블랙워터는 계속해서 성장했죠. 2008년에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의 이름도 지로 바꾸었고, 무엇보다 사업부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구조부터 순환 구조까지 모두 바꾸었죠. 가장 컸던 부분은 직원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들 외부 전문가들을 고용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여태까지 블랙워터를 이끌던 사장 에릭이 사임을 결정했죠. 회사에서 완전히 발을 뗀 것은 아니고 이사회장으로 남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블랙워터를 대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졌죠. 블랙워터는 투자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었고, 이사회를 비롯한 회사의 간부 인력들도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굵직한 인물은 블랙워터의 이사회로 들어간 미국의 전 법무장관 존 애쉬 크로프트가 되겠네요. 블랙워터는 2014년에 들어서 이전에 설립했던 교육기관의 합병을 진행했는데, 다양한 보안회사를 합병하기 위한 시도도 했습니다. 특히 2014년은 블랙워터에게 있어 특별한 해였죠. 처음으로 블랙워터가 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2007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판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정부와 관계를 맺었던 블랙워터를 상대로 제대로 판결이 나올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살극에 가담했던 직원들은 무기징역과 장기형을 선고받았죠. 그래도 블랙워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블랙워터는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에 개입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예멘의 후티 세력과 정부군의 싸움에 사우디와 이란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티 세력은 사우디의 군사 개입에 화가 많이 났죠. 후티 세력은 내전이랑은 별개로 사우디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워터 직원들이 파견된 사우디 연합군은 후티의 공세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를 기습해보긴커녕 오히려 점령했던 아덴마저 사우디에게 헌납해야만 했죠. 결국 후티는 전면전이 아닌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경 지휘소를 포함한 사우디의 주요 건물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후티의 공작으로 국경 지휘소에 배치된 블랙워터 직원 약 120명과 수단에 주둔하던 블랙워터 직원 약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멘 내전에 대한 사우디의 개입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란도 사우디의 위협적인 움직임에 군사를 집결했죠. 대대적인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멘 내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전쟁이고,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죠. 이란과 사우디가 틈만 나면 석유 시장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일정 부분 예멘 내전 때문입니다. 블랙워터에 대한 여론은 여러 전쟁 개입과 소문들이 돌면서 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러던 2020년 트럼프는 재판을 받은 블랙워터 직원들의 사면을 결정합니다.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당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의가 죽었다며 한탄했습니다. 민간 군사기업은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군사 집단이죠. 국군의 경우에도 전쟁 범죄가 흔하게 일어나는데 민간 기업이 전쟁 속에서 도덕성을 갖추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국가들은 편의를 위해 블랙워터 같은 기업을 없애기 힘든 게 현실이죠.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